25 여성이고요. 소녀시대의 대현. 저 진짜 좋아해요. 이 남자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예쁘지 않았을까? 바람둥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봤다면 남자가요? 네, 이렇게 쓸 정도면 진짜 심한 욕이었나 보네요.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뭐야? 그럼 이거 왜 보냈어요? 상큼한 설레임 리얼 에이드 데미소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솔루션 데미수다입니다. 연애라는 게 때로는 상큼하고 때로는 설레고 기분 좋기도 하지만 또 고민이 생겼을 때 마땅히 털어놓을 사람이 없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제 3자의 잔소리나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코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콘텐츠가 바로 청량한 데미소다와 함께하는 데미수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인 김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연애 코치 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이연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남도현입니다. 혹시 어떤 과일이 유난히 좀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사과가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오, 산수할 줄 알아. 왜 사과가 가장 많을까요? 가장 매출이 높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사과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씩 하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야겠죠. 사연을 읽고 있을 때 언제든지 원하는 음료가 있으시면 이 맛이 지금 필요하다 하시면 이유를 말씀하시고 드셔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6가지 맛의 데미소다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맛이 필요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연을 읽기 전에 여러분의 감정이입을 위해서 사연자 본인이 주장하는 이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25 여성이고요. 소녀시대의 대현. 저 진짜 좋아해요. 오시나요? 저기요! 박사님 가시면 돼요. 정신 차려요! I love you. 자, 이분이 상담받고 싶어하는 주제는 근데 좀 쉬어요. 나 레몬 한 잔 마시고 시작할래. 온라인 만남에 대한 사연인데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저는 SNS, 특히 인스타그램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평소 팔로워는 200명 정도, 적지도 많지도 않은 편인데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 샵 셀카, 샵 셀피, 샵 팔로우, 좋아요, 반사, 마팔, 성팔, 조판, 조티 이런 해시태그를 복사해 붙여서 제 셀카를 올려두는 편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저도 샵 조반, 그러니까 좋아요 반사를 하러 갔고 서로 마팔을 했습니다. 그 사람 프로필을 봤는데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반갑다고 제가 먼저 DM을 보내게 되면서 연락을 2주 정도 주고받게 됐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제가 있는 동네를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야. 저는 마침 남자친구랑 헤어진 상태여서 우울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자주 만나고 연락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가 저에게 고백하게 되며 사귀게 됐습니다. 와, 이거 정확히 MZ세대의 연애 시작을 보는 것 같아요. 쿨해요. 네. 데미소다인 줄. 그러니까 상큼하네. 요즘에 이렇게 SNS에서 만나는 경우들도 많고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는 경우들도 많고 중고 어플에서도 실패하면 매너 온도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추하다고? 각자 맞는 방식으로 만나면 되죠. 네. 그는 저에게 헌신적인 타입이었어요. 같이 커플 옷을 입고 싶다며 티셔츠를 사주더니 제가 먼저 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저것 많이 사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연락도 더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항상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그다지 신뢰하거나 좋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해준다고 해도 분명히 전 빚을 진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죠. 물론 내가 줄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지만 그렇게 이래서 이렇게 그다지 신뢰하거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덥석덥석 받으면 탈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탈이 나죠. 공짜는 없어요. 처음부터 뭐 너무 많이 사주는 남자 좀 이상해요. 맞아요. 왜 나를 뭐 어떻게 알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좀 그 방식에 대해서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이제 무언가를 통해서 호감을 얻겠다는 거니까 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필하는 거죠. 선물을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특히 남자친구 오래된 관계에서 선물 사주면 너무 좋아 그러고 흔쾌히 받고 나 똑같이 선물 사준다거나 덜 사주더라도 부담감이 없어요. 여자분이 신뢰하지 않아서 마음이 가지 않은 상태라 부채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감이라는 건 내가 오래 만나서 내가 갚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마 부담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커플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신뢰였는데요. 첫 만남이 SNS여서 그랬을까요? 나에게 좋아요를 누른 것처럼 다른 여자에게 좋아요를 누르거나 DM으로 연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었던 점은 누군가 본인 인스타그램을 먼저 팔로우해주면 바로 마팔해주었던 건데요.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사귀고 헤어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 본인 해시태그를 안 해준다고 집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맛집에 간다고 피드를 올린 건데 왜 내가 일일이 본인을 해시태그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또 인스타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경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애초에 왜 사귀신 거지? 본인이 사준 선물을 빌미로 삼아 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제가 친구랑 술 마시러 가는 것도 간섭했는데요. 또 남자친구도 있는 애가 내가 너한테 선물도 사다 바쳤는데 술을 마시러 나가? 하면서 친구도 못 만나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나왔네요. 공짜는 없다. 글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표면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공고하지 않다. 깊지도 않고 네. 로망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근데 이 사연을 보고 좀 깨졌어요. 살짝. 무조건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바람둥이라면 여자친구한테 나 태그 좀 해줘.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절대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태그를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남자는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남자도 아마 분명히 비슷한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바람둥이라면 오히려 안 해야 다양한 여자를 더 그럼요. 대시하고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선물을 사줬던 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진짜 이 여자가 너무 좋았나? 사실은 남자들이 선물을 사주는 이유들은 환심을 사려고 선물을 사준단 말이에요. 음. 여자분이 아마 계속 깊은 관계로 가는 걸 자꾸 미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자분이 오히려 반대로 계속 발을 빼니까 이 남자가 점점 미쳐가는 게 아닐까. 착? 집착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근데 그게 누구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둘의 온도가 지금 너무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반대로 이 남자가 나이스다. 제가 이제 시나리오 가정을 해보자면 이 남자는 SNS에서 이제 만났다는 거는 그만큼 외모가 자기 스타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여자분이 이 남자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예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멀리 찾아가고 헌신하고 점점점 그렇게 됐어요가 없이 처음부터 헌신적이었다고 나오거든요. 상대도 사실 서로 신뢰가 생기고 점점 깊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공개라는 거예요. 이 자기 공개가 뭐냐면 나는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형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오픈을 해나가면서 서로가 신뢰감이 쌓여 나가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자기 공개를 했어도 안 믿었다면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외모도 괜찮은데다 SNS까지 하면 얘는 바람둥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봤다면 사실 이분의 문제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를 통제하는 남자친구와 자주 다투게 된 어느 날 친구랑 약속 있다고 나간다고 말했더니 저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남자가요? 네, 이렇게 쓸 정도면 진짜 심한 욕이었나 보네요. 화를 내더라고요. 안 그래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정까지 떨어져서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친을 SNS로 만나 사귄다고 하면 주변에서 많이 놀라고 반대도 하더라고요. SNS에서 만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요. 근데 제 생각엔 그저 그 남자의 성격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신뢰가 가지 않았던 남자친구, SNS를 통한 만남은 정말 안 되는 걸까요? 그 남자의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 이분의 인사이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반반이지. 반반이지 않을까요 정말로? 아니 뭐 왜 안 되겠어요. 어디서든 만나도 눈은 한눈에 빠져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게 인간이고 여행 가서도 연애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그럼요. 어디에서 만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증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증명된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소개팅보다 그런 SNS에서 만나는 게 더 불안한 이유는 가운데 증명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이 사람이 괜찮다는 증거만 찾을 수 있으면 사실 어디서든 상관이 없죠. 그 간극을 메워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의 봄이. 네. 귀여워! 나 너무 귀여워서 복숭아 먹을래. 귀여워. 진짜 SNS를 만나면 좀 약간 이상한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전이나 이후나 SNS에서 만남을 또 가진 적이 있으세요? 안 좋게 끝나가지고 다 저희가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남자를 만났던 이유는 어떤 이유였나요? 때 옆에 있어가지고. 네. 아니, DM으로 했는데 뭘 옆에 있어도요? 혼자가 이러면 만나가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종종 만났었어요.
혹시 그 남자분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사건이나? 제가 뭐 장난식으로 얘기하면 나도 여자 많다, 팔로우 계속 들어간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도 여자 많거든? 이게 아 그런 말이구나. 그런 거지. 근데 그 본인한테 남자친구 태그해달라고 막 요구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혹시 본인은 지금 여자친구분 태그를 했었어요? 네,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지금 저는 분위기에서 좋은데 네, 그래서 그냥 올려면 왜 나 태그 안 해줘? 태그해줘. 이 남자분께서 바람둥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외로운 사람인 것 같네요. 굉장히 외로워서 이제 다 마팔도 받아주고 이렇게 사연자분께 특별함을 느껴서 애정결핍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인연이 왔을 때 그냥 애초에 차단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신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이거를 만나도 되는 건가요? 좀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냥 밖에서 잘 만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해시태그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좋아요 반사, 뭐 마팔, 뭐 이런 것들은 아니 이분도 어느 정도 관종이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아,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저는. 이제 사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어필하는 가는 거잖아요. 해시태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사람이 오고 그 사람들은 이런 부작용이 있다. 깊이 만날수록. 이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해맑고 맞아요. 뭐랄까 그냥 순수하고 천진난만하신 분들이 지금 행복해 보이시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꽃밭이라고. 그러니까요. 어때요? 행복해요?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뭐야? 그럼 이거 왜 보냈어요? 아니 나는 이런 분들 너무 좋아. 근데 롱만만 깨버리고 어? 코치님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오랫동안 사귀고 헤어지면 몇 달이 힘들어요? 한 달만 사귀어도 몇 달 힘들 수 있어요. 기간이 사랑의 크기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죠. 점점 줄어들죠. 그 이별에 익숙한 기간이. 나이하고 경험하고 상관없이 이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통을 느끼는 뇌 중에서도 화상을 느끼는 뇌의 부위가 반응을 해요. 가슴이 막 뜨겁고 찢어질 것 밥도 못 같아요. 먹고 막. 당연히 심장도 찢어지고 아프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마음을 좀 덜 여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정을 좀 더 덜 주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아픔이 조금씩 잦아드는 거지 모든 이별은 아파요. 이게 너무 잔인한 말이었어요. 이게 그거를 이제 덜 하게 정을 덜 준다는 말이 동현이 울겠네 울겠어. 끝나고 맥주 한잔 해요. 아유 진짜.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데미소다 맛으로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청포도 할게요. 일단 지금 보기에는 SNS를 통한 만남보다는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포도 한 알 한 알 따먹듯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소화시켜 가면서 깨달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만나고 계신 분 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저는 레몬으로 할게요. 너무 신선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레몬으로 하겠습니다. 즐기신 것 같아요. 되게. 저는 다시 한번 애플 사과로 하겠습니다. 이제 뭐 SNS에서 만나건 밖에서 만나시건 이 사과처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직함, 네, 흔들리지 않는 페이스가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과나무처럼. 네, 잘 하시고 계시니까 사연 보낼 때 다시 한번 생각해주고 보내주세요. 지금 연애하는 거 자랑이나 하고 말이야. 네, 모태솔로라고. 네. 응원해요. 네. 연애하는 거. 저는 복숭아로 하겠습니다. 네. 복숭아처럼 이제 피치피치하게 네. 이 상큼한 이 매력에 대한 약간 축복의 의미로 제가 데미소다 네. 복숭아를 마시겠습니다. 아 너무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너무 기분 좋은 사연이었고 맞아요. 네. 예,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좋네요. 아 너무 만나 뵙고 싶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쁜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육대에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탐켄치? 네, 탐켄치. 닮았다고요? 상담을 받고 싶은 주제가 모태솔로. 친구야 안녕. 양심이 없네. 이렇게 손을 잡을까 말까 하는데 그때 걷는데 이렇게 스치는 그 순간들. 떨리죠. 왜냐하면 그 다음을 항상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생활 6년 동안 계속 화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박제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 같은 거 할 생각도 하지 마.